자,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즘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요, 무슨 대단한 철학이나 인류의 진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차갑고 냉정한 계산, 바로 돈 문제라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이 경제적인 논리부터 한번 따져보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왜 이 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순전히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요. 선택은 잔인할 만큼 명확해집니다. 이미 저울이 기울였어요. 비용만 딱 놓고 봐도 로봇이 인간보다 무려 13배나 싸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차이는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예요. 이게 믿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연력학적으로 따져보면요, 로봇은 똑같은 일을 하는 인간보다 에너지 효율이 무려 3,5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더 낫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엔진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나쁘고 좋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물리학 법칙, 경제 법칙처럼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냉정한 계산이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두 번째 층,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당장 8천만 개의 일자리가 그냥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무려 3억 개의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 일자리가 지금 위태롭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의하는 방식이거든요. 일이 사라진다는 건 그냥 월급이 끊기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수많은 연구들이 똑같이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행복을 느끼려면 목적의식이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일이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장치였어요. 만약 그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냥 일자리를 잇는 걸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훨씬 더 깊은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죠. 겉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비전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권력과 자본을 한 손에 쥐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얼마 전 오픈 AI 내부에서 벌어졌던 그 권력 다툼 있잖아요. 그게 그냥 회사 내부의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인류를 위한 AI라는 그 멋진 초심이 결국 이윤극대화라는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기존의 일과 돈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이 설계자들은 과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해결책이 바로 이 보편적 기본소득, UBI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좋죠. 일자리가 없어도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라니까요. 하지만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금된 세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기술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거대한 소비자 계층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지만 결코 그 이상 성장할 수는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추진하는 월트코인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로 팔려는 상품이 공짜 코인일까요? 아닐 겁니다. 진짜 목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홍채 정보를 모아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바로 이 새로운 세계를 통제할 핵심 인프라를 까는 거죠. 샘 알트만이 이렇게 디지털 신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또 다른 설계자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라가 세금을 못 걷고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미래의 진짜 부는 과연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에너지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1단계, 거대한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요. 이게 바로 새로운 금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AI가 이 전기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그리드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디지털 토큰, 그러니까 새로운 현금으로 만드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시스템이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우리를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까요? 아니면 소수의 기술 영주들이 에너지와 AI를 독점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그들이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정말 가장 큰 위험은요, AI가 막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편리한 세상을 선물해서 우리가 그 안락함에 취해 우리 스스로 자유와 자율성을 기꺼이 내어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디스토피아겠죠? 로봇이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류 자체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그저 완벽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죠.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게임의 규칙을 쓰고 있는가?